그대들은 만약 앞으로 그대에게 남은 시간을 알 수 있다면, 언제 눈 감을지 알 수 있다면, 그때를 알고 싶소? 아니면 모른 채 살아가고 싶소? 그대들은 만약 그대가 언제 죽을지 알게 되었다면, 만약 그게 얼마 남지 않은 미래라면 무엇을 하겠소? 그대들은 만약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1년을 사는 것과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루를 사는 것 중 하나를 고르라면 어느 것을 고르겠소?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기 마련이지만 모두가 죽음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간다오.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 그대들은 겸허히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오. 어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겠소. 할머니 문 씨는 20년 전 남편을 떠나보냈어. 위암이었는데 병을 발견했을 땐 이미 손쓸 수 없이 늦어 제대로 된 치료도 해보지 못하고 그 손을 놓아야 했어. 그때가 문 씨의 딸이 17살이 되던 해였어. 딸이 태어나 처음 겪어본 죽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인 아버지였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오. 딸도 문 씨도 슬픔을 추스르느라 한동안은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고 일상으로 돌아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 단둘이 남은 문 씨와 딸은 서로가 애틋했어. 그렇게 한 사람의 빈자리를 남겨둔 채 살아갔어. 먹고 살기 바쁘니 남편의 존재는 희미해졌고 남편을 떠올리는 시간보다 떠올리지 않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을 때쯤 딸은 결혼을 하게 되었어. 문 씨는 어여쁜 손녀도 보게 되었고 하루하루 평범하게 살아갔어. 세월이 흘러 그렇게 문 씨는 70세가 되었어. 혼자서 딸을 키우느라 벚꽃이 피는 줄, 낙엽이 지는 줄도 모르고 살아온 세월이었어. 이제는 딸도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문 씨도 늦게나마 자신을 위해 살아보고자 올해의 다짐을 써내렸다오. 첫째, 꽃 구경 가기. 둘째, 여행 가기. 셋째, 영어 공부하기. 넷째, 건강관리 잘하기. 그동안에 못해본 것들 맘껏 하며 삶다운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 요즘은 노인들이 너무 장수해서 사회가 문제라는데 남들처럼 오래 살면 문 씨는 앞으로 적어도 20년은 새로운 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겠소? 하지만 그런 문 씨를 비웃듯이 비극은 불현듯 찾아왔어. 어느 주말 낮 홀로 점심을 먹고 있던 문 씨의 집에 딸이 예고 없이 방문했어. 어쩐 일이야? 어이구, 우리 지연이 왔어?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어여 들어와. 지연이 좀 맡기려고. 나 급한 일이 생겨서. 홍서방은 어쩌고? 홍서방도 같이 가야 하는 모임이야. 엄마 오늘 금옥이랑 꽃 구경 가기로 했는데. 20년 넘게 알고 지낸 이웃이자 문 씨의 오랜 친구와 난생 처음으로 아주 유명한 벚꽃길에 가서 꽃 구경을 하자고 지난주에 약속을 했어. 아줌마랑? 거기 가봤자 꽃이 아니라 사람 구경만 하다 오게 돼. 그냥 베란다로 봐봐. 이 앞에도 꽃 폈던데. 그거랑 같니? 이건 엄마의 바켓 리스트란 말이야. 팟캐스트? 그게 뭐야? 꼭 해보고 싶은 거 적는 거 있잖아. 아, 버킷리스트? 그게 뭐야, 팟캐스트? 웃기네.
오늘 한 번만 봐줘. 진짜 중요한 모임이라서 그래. 면전에 손녀를 들이밀며 말하는데 이것이 부탁인지 협박인지 모를 일이었어. 하지만 문 씨는 결국 핸드폰을 들어 약속을 취소하기 위한 전화를 걸어야 했어. 알았으니까 밥이라도 한술 뜨고 가. 아니, 나는 이따 홍서방이랑 먹어야 돼. 잠깐 앉아 있다가 갈게. 밥 먹고 있었어? 다 먹었어. 이제 먹기 시작한 거 아냐? 밥이 그대로 남아있는 밥상을 보며 딸이 묻자 문 씨가 대답했어. 그만 먹으려고 했어. 요즘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돼서 밥이 잘 안 넘어가네. 집에 매실 없어? 맨날 먹어도 똑같아. 요새 왜 이러지? 소화 안 되면 죽 같은 거 먹어. 이제 보니까 살도 좀 빠진 것 같네. 요즘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문 씨는 70이 되어서도 금옥의 식당에서 일하며 여전히 돈을 벌고 있었어. 요즘 장사가 잘 돼서 밤늦게 끝나는 일이 많았고 육체가 고되니 자도 피곤했다오. 계속 그러면 병원에 가봐. 무슨 병원이야? 좀 쉬면 나아. 알았어. 나 이제 가봐야겠다. 늦겠어. 나중에 전화로 얘기해. 그래,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얼른 가봐라. 문 씨는 딸에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힘도 없고 자꾸 살이 빠지는 것이 어디가 아프긴 한 것 같아 평소엔 얼씬도 않던 병원에 가보려던 참이었어. 늙어서 아프면 문 씨 자신뿐만이 아니라 딸에게도 못할 짓이지 않소. 문 씨도 비록 남편의 병간호는 하고 싶어도 길게 하지 못하였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몸소 실감했었다오. 마침 문 씨가 써놓은 올해의 다짐에도 건강관리 잘하기가 있기에 더는 미루지 않기로 했어. 그렇게 2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 문 씨의 딸은 어느 날 저녁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을 받았소. 혜진아? 나 금옥이 아줌마야? 네, 아줌마. 무슨 일이세요? 뜬금없이 걸려온 전화의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어. 그게 말이야. 너 요새 엄마네 안 가니? 요즘 회사가 바빠서 안 뵌 지 좀 됐네요. 왜요? 그랬구나. 다른 게 아니고 네 엄마 말이야. 무슨 말을 하려길래 이렇게 뜸을 들이는 것일까? 딸은 머뭇거리는 금옥 아줌마를 재촉했어. 왜 그러세요? 저희 엄마가 왜요? 얼마 전에 식당에서 일하다가 쓰러지신 거 아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 모를 줄 알았다. 그 양반이 말 안 했을 줄 알았어.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야. 요즘 계속 비실비실하고 툭 하면 쓰러지는 게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서 그래. 물어도 대답은 안 하는데 네가 엄마 모시고 병원 좀 가봐라. 그제야 딸은 엄마가 소화도 안 되고 몸이 안 좋다고 한 뒤로 병원에 가보셨냐고 확인도 안 해보았던 게 생각이 났어. 내가 전화한 거 알면 난리칠 텐데 이러다가 큰일이라도 날까봐 무서워서 그래. 오늘도 몸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일찍 퇴근하시라고 했어. 네, 감사해요. 제가 엄마한테 연락해 볼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자 딸의 심장이 거세게 두방망이질했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쓰러질 정도면 가벼운 증상은 아니지 않겠어? 엄마에게 전화를 걸려다 말고 곧장 일어나서 외투를 걸쳤어. 전화로 물어서 될 일이 아닌 듯했어.
무슨 정신으로 운전을 해서 갔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 갑작스러운 딸의 방문에 문씨도 어리둥절했어. 너는 꼭 이렇게 말도 없이 불쑥불쑥 오더라. 엄마, 깜짝이야. 왜 소리를 질러? 딸은 급한 마음에 신발도 벗기 전에 소리를 쳤지만 문씨를 보고 입을 도로 다물었어. 꼴이 왜 그래? 엄마 꼴이 왜? 예고 없는 방문에 놀라서 대꾸하던 문씨도 딸이 여기저기 뜯어보자 그제서야 애써 눈을 피했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볼 정도로 야윈 모습이었어. 이전에는 통통한 편에 속했던 문씨는 한두 달 사이에 누가 보아도 말라 보였고 병색 짙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 엄마, 어디 아픈 거지? 아프긴 어디가 아파. 그냥 밥 좀 덜 먹었더니 살이 빠진 거야. 그게 말이 돼? 내가 바본 줄 알아? 얘가 갑자기 와서는 왜 자꾸 고함을 지르고 그래. 지금 그게 중요해. 쓰러졌었다며? 그제서야 엄마가 딸을 쳐다보았어. 금옥이가 너한테 연락했니? 하여튼 이 기집애가 말하지 말래니까. 그때 병원 다녀왔어? 문씨는 대답이 없었어. 병원 갔다 왔냐고? 그래.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일단 들어와. 신발도 못 벗고 현관에 서서 소리치던 딸이 그제야 집 안으로 들어왔어. 밥 먹었니? 아직 대답 못 들었어. 성질 급한 건 지아빠랑 똑같아. 엄마! 안 그래도 조만간 말하려고 했어. 그렇게 대답하라고 닥달하던 딸은 막상 문씨가 운을 떼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 그때 병원 갔다 왔다. 그런데 췌장암이라더라. 갑작스레 암에 걸렸다고 말하는 문씨. 그런 문씨를 딸은 현실감 없이 쳐다보았어. 무슨 소리를 들은 건지 머릿속에 제대로 입력이 되지 않는 듯 보였어.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왜 암에 걸려? 검사 제대로 해봤어? 의사가 잘못 알았나 보지. 돌팔이네. 거기 어디야? 내가 가서 물어볼게. 아니다. 엄마, 일어나. 지금 나랑 다시 병원 가보자. 딸은 횡설수설하더니 주섬주섬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 그렇게 딸이 문씨의 손을 잡아 끄는데 문씨가 조용히 딸의 손을 잡아내렸어. 엄마도 검사가 잘못된 것 같아서 여러 군데에서 검사 받아본 거야.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왜 숨긴 거야? 엄마 거울을 봐. 꼴이 그게 뭐야? 난 그것도 모르고 한 번도 와보지도 않고. 너 이럴까봐 조금 괜찮아지면 연락하려고 했지. 엄마가 바쁘다고 안 만났는데 왜 네 탓을 해? 치료는? 치료는 할 수 있대지? 딸이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고 문씨는 대답 대신 무거운 숨을 내쉬었어. 이미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거지? 그런데 나한테 말은 안 한 것뿐이지? 혜진아, 엄마가 정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엄마는 치료 안 받으려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주변에 들어보니까 항암 그거 하면 너무 고통스럽고 사는 게 아니라더라. 그리고 이미 사기라서 항암한다고 해도 살 확률도 적대. 그렇게 병원에서 고통스럽게 죽고 싶지 않다.
딸은 눈을 부릅떴어. 엄마가 죽긴 왜 죽어? 요즘 의술이 얼마나 좋은데? 수술하면 되잖아. 혜진아, 네 아빠도 위암 사기 판정받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 엄마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면 하고 싶은 거 하다 죽고 싶어. 엄마, 죽는다는 소리 그만해. 무서워. 나랑 병원에 같이 가자, 제발. 부탁이야.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딸은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려 빌며 엉엉아이처럼 울었어. 아주 어린 아이일 때 빼고는 들어본 적 없는 딸의 울음소리였어. 문 씨의 눈에도 눈물이 핑 돌았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문 씨라고 덤덤했겠어. 여러 병원을 헤매다 결국 간암이라는 병에 걸렸다는 확실히 들었을 때 자신도 지금의 딸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어. 문 씨는 딸을 일으키며 말했어. 혜진아, 엄마 나이 벌써 70이야. 엄마가 치료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더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그런데 병원에서 1년, 2년, 3년? 그렇게 허송세월로 낭비해버리고 싶지 않아. 아니야. 요즘엔 100살까지 산다며. 엄마 그럼 30년은 더 내 옆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 나를 위해서 치료받아 줄 수 없어? 1% 확률이라도 살 수 있다면 치료받는 게 맞잖아. 내가 암에 걸려서 엄마처럼 말했어도 엄마는 그러자 했을 거야? 그러자 문 씨는 말문이 막힌 듯 하려던 말을 도로 집어넣었어. 만약 딸이 암에 걸렸다면 무슨 짓을 해서든 살리려고 했겠지 하고 생각했어. 목 놓아오는 딸에게 치료를 안 받겠다는 말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 문 씨는 딸을 끌어안고 토닥였어. 알겠다. 병원 갈 테니까 그만 울어. 목 상한다. 그리고 얼마 뒤 문 씨는 딸과 함께 병원에 갔다오. 의사는 보호자인 딸만 불러 말했어. 무조건 입원해서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다는 듯한 단호한 목소리였어. 항암을 안 할 순 없나요? 전이 상태가 좋지 않고 연세가 있으셔서 수술이 힘든 상황입니다. 입원해서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러면 살 수 있나요? 제가 살 수 있다 없다.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항암 치료를 받으면 안 받은 환자보다는 평균적으로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보시면 되죠. 몇 년이나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10년? 딸이 다급히 묻자 의사는 침묵하더니 어렵게 입을 뗐어. 5개월, 6개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암 중에서도 생존율이 가장 낮다는 췌장암. 그것도 이곳저곳으로 전이된 사기이기 때문에 그 생존율은 2%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하오. 100명 중에 98명은 죽는단 말이었어. 딸은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어.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 희망을 잃은 모습을 보일 순 없었어. 그러면 어머니는 치료를 거부할 것이 분명했다오. 항암을 안 하게 되면 6개월도 사시기 힘들다는 거죠? 그건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드물지만 치료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호자께서 환자분 잘 설득하셔서 꼭 항암 받으시도록 해야 해요. 딸도 5개월이든 6개월이든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더 살아계시길 바랬어. 딸의 간곡한 부탁에 문 씨는 마지못해 항암 치료를 받기로 했어. 딸은 직장에 휴가까지 내고 그런 문 씨를 간호했다오. 엄마, 불편한 데는 없어? 없지. 힘들지.
아니다. 네가 왔다 갔다 하느라 더 힘들지. 집에 들어가 봐. 홍서방도 그렇고 지연이도 엄마가 필요하잖아. 나도 엄마가 필요해. 다 이해해 줄 거야. 항암 치료가 시작되고 문 씨는 웃음을 잃어갔어. 엄마 식사하세요. 속이 안 좋아서 나중에 먹을게. 그래도 먹어야지. 어지러워서 누워있고 싶어. 몸을 눕히던 문 씨는 다급하게 몸을 다시 일으켰어. 신발을 신으려고 헛발질을 하다 바닥에 구토를 했어. 엄마, 항암 때문에 제대로 먹은 게 없어 신물밖에 쏟아지는 게 없었지만 문 씨는 계속해서 구역질하며 고통스러워했어. 배가 뒤집어지는 통증에 문 씨가 자리에 주저앉았어. 딸은 그런 문 씨를 부축했어. 엄마, 속이 안 좋아? 문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 딸이 도와 화장실에서 입을 헹구는데 문 씨의 입안이 전부 헐어 있었어. 이래서는 속이 좋아도 물 한 모금 넘기는 것도 아플 듯 했어. 진통제 좀 놔달라고 그럴게. 혜진아, 엄마 그만하면 안 될까? 문을 향해 몸을 돌리던 딸이 멈칫했어. 이내 뒤돌아보며 애써 웃음 지은 딸이 대답했다오. 무슨 말이야? 엄마 너무 힘들다. 엄마,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요. 금방 좋아질 거야. 아니야. 그럴 수 없을 것 같아. 알 것 같아. 지금 너무 아파서 그래. 내가 의사 선생님 모셔올게. 딸은 서둘러 문을 열고 나갔어. 그러곤 문 밖에 주저앉았어. 터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어 숨죽여 오열했다오. 문 씨의 말대로 문 씨는 치료를 받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 전혀 호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입원했을 당시보다 병색이 짙어졌어. 살은 더 빠져서 흡사 해골처럼 보였고 눈빛은 생기를 잃은 지 오래였어. 어머니는 죽어가고 있었어. 딸은 차마 인정할 수가 없었어. 딸은 직장도 집도 뒷전으로 두고 어머니만을 돌보았어. 한눈이라도 파는 사이에 어머니가 사라질 것만 같았어. 문 씨의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는 딸 또한 가슴이 미어졌다오. 하지만 그렇다고 문 씨의 말처럼 모든 걸 멈출 수는 없었어. 그 말은 어머니를 잃는 것과 같은 말임을 모두 알고 있었어. 그래서 딸은 문 씨의 바람을 모른 척했어. 그렇게 문 씨는 항암 치료를 이어갔어. 그러던 어느 날 웬일로 문 씨가 침대 머리에 허리를 기대고 앉아 창밖에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고 있었어. 그날따라 컨디션이 나쁘지 않아 보였어. 딸은 기쁘게 말을 걸었어. 엄마 다 나으면 같이 단풍 구경 가자. 그러자 문 씨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의 모습에 딸도 들떴다오. 단풍 구경도 가고, 꽃 구경도 가고, 여행도 가고, 너무 좋겠다. 우리 딸이랑 여행도 가고, 못 해본 일도 해보고, 행복하게 웃다가 가고 싶다. 혜진아, 문 씨의 말에 딸의 웃음 걸린 얼굴이 경직되었어. 내 마지막 모습을 눈 감고 산소 호흡기 꽂은 모습으로 너에게 영원히 기억되고 싶지 않다. 그것이 문 씨의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어. 언제 눈 감는단 말도 없이 그렇게 가버린 모습이
아직도 가슴에 대모처럼 박혀서 빠지질 않는다오. 딸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울었어. 엄마, 난 엄마를 잃고 싶지 않아. 엄마가 죽을까봐 너무 무서워. 그러면 우리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여기서 흘려보내지 말자. 딸은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오히려 자신의 고집으로 지난 몇 달간 어머니에게 고통을 준 것이 죄스러웠어. 의사는 퇴원을 만료했지만 문 씨도 딸도 홀가분하게 병원을 떠났어. 그리고 필요한 짐을 챙겨 함께 여행길에 올랐어. 문 씨는 툭 치면 부러질 듯이 마르고 연약해 보였지만 표정만큼은 놀랍도록 생기가 넘쳤어. 딸이 운전하는 차의 조수석에 문 씨가 탔어. 여행 가는 것도 엄마가 꼭 해보고 싶었던 거야. 급박했어? 놀리니?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어났어. 바다로 갈까? 아니, 엄마는 산이 좋아. 그래. 단풍 구경하러 가자. 그리고 하룻밤 자고 오자. 우리끼리 이렇게 여행 가는 거 처음이다. 남편이 죽고 나서는 한 번도 딸과 함께 여행해 본 적이 없었어. 문 씨는 아이처럼 신이 나 보였어. 둘은 산밑을 거닐며 단풍 구경도 하고 사람 구경도 했어. 거진 20년 만에 처음으로 손을 잡고 길을 걸었다오. 안 추워? 잠바 입었잖아. 추우면 내 거도 벗어줄게. 어이구, 됐다. 문 씨는 기분 좋은 웃음을 흘렸어. 오래 걷지 못하는 문 씨의 건강 상태 때문에 얼마 못 가 벤치에 앉아 쉬었어. 마음 같아서는 산도 올라가겠는데. 나중에 다시 오면 되지. 나중. 별것 아닌 단어가 문 씨의 마음을 울렸어. 그토록 소중한 말이 될 줄은 몰랐어. 딸을 낳아 키우면서 아이가 자라는 순간순간이 모두 소중했지만 지금 딸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두 눈으로 두 귀로 온 마음으로 새겨놓고 싶었어. 딸 또한 이날의 공기, 냄새, 소음, 어머니의 얼굴까지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요. 너 하고 싶은 것 실컷 하고 그렇게 살아. 내가 언제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았나? 일한다고 밥 굶지 말고, 홍서방이랑도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고. 엄만 내가 아직도 어린애인 줄 알아. 딸의 볼멘 소리에 문 씨가 미소 지었어. 엄마한텐 넌 언제나 어린아이야. 딸은 눈물이 차오르기 전에 거칠게 문질러 닦았어. 오늘은 엄마에게 행복한 기억만 만들어주고 싶었어. 모처럼 만에 문 씨와 딸은 오붓한 시간을 보냈고, 다음 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문 씨의 병환이 악화되어 그 길로 병원으로 향했어. 그리고 병원으로 돌아가자마자 이틀 만에 딸은 그렇게 문 씨를 떠나보냈어.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딸은 문 씨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어. 그리고 문 씨는 옅은 미소를 보이며 세상을 떠났어. 얼마 뒤 딸이 문 씨의 짐을 정리하기 위해 문 씨의 집에 들렀어. 엄마가 금방이라도 방문을 열고 나올 듯 얼마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어. 딸은 한참을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문득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종이 한 장을 발견했어. 집어들어 보니 어머니의 버킷리스트였어. 딸은 천천히 읽어보았어. 첫째, 꽃구경 가기.
꽃 구경도 나 때문에 못 갔네. 둘째, 여행 가기. 이건 그래도 이뤄드려서 다행이다. 셋째, 영어 공부하기. 살아계실 때 좀 알려드릴걸. 문 씨가 지나가는 이야기로 딸에게 영어를 배워보고 싶다고 한 적이 있었다오. 무슨 할머니가 영어냐며 웃어넘겼던 일이 생각이 났어. 70대 할머니가 영어를 배운다는 것이 딸은 농담처럼 느껴졌었다오. 딸은 후회에 눈물을 훔쳤어. 넷째, 건강관리 잘하기. 결국 제대로 지켜진 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딸과 함께했던 여행, 오로지 하나뿐이었어. 그마저도 병원에 계속 있었다면 어림도 없었을 것이요. 그리고 종이를 뒤집어 보았을 때 짧은 글이 더 적혀 있었어. 병원에 입원하기 전 문 씨가 딸에게 남겨놓았던 글이었어. 혜진아, 엄마가 혹시나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면 너는 무척 슬퍼하겠지. 꽃 구경 못 해본 것, 이런 건 하나도 아쉽지 않고 미련도 없다. 내가 유일하게 눈에 밟히는 것은 오로지 너뿐이다. 엄마가 떠났을 때 네가 너무 오래도록 슬퍼한다면 나는 하늘에서 더 오래도록 괴로울 거다. 그러니 조금만 슬퍼하고 훌훌 털어버리길 바란다. 그리고 언제나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 세상 무엇보다 사랑한다. 내 딸, 엄마가. 딸은 어머니의 짧은 편지를 붙잡고 꺼이꺼이 울었어. 진작에 어머니의 말을 들었더라면, 병원에서 힘겨운 항암을 이어가지 않았더라면, 함께 행복한 추억을 좀 더 만들고 떠나보낼 수 있었을까? 그대들은 문 씨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겠어?